업종 공략 업앤다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늘어나는 주린이 증권 업종입니다. 네, 뭐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또 초등학생 투자자 분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또 증권주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그 저희 연초 특집 말씀해 주셨을 때 증권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날 바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또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딱 오늘 말씀하시니까 증권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제목에도 좀 적어드렸지만 주린이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도 많이 받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비중이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5분 정도는 거의 처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 시장이 좀 뛰어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죠. 지금 우리 한국 뭐 이렇게 자산 시장 보시면 뭐 부동산은 좀 굉장히 좀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정부의 이제 고강도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금 금리도 지금 뭐 만족스럽지 못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움직이지 않았던 이 자산들이 이 주식 시장으로 이제 머니 부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또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초등학생들도 뭐 주식 투자해서 뭐 얼마 벌었네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로, 근데 그만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또 계좌 개설도 요새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증권주를 볼 때 좀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그렇지만 증권주 투자에서 대부분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잠깐 이러다 다 말아버렸어요. 한 이게 뭐 몇 달 안 가고 반짝하다가 또 장 꺾이면서 증권주 다시 실적 무너지고 개인들 다 떠나버리고, 이게 몇 년간 계속 반복이 됐는데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좀 과거랑 다르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직접 투자 열기가 좀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이 어디서나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우리가 그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증권사 뭐 리서치 센터에서도 양질의 그 리포트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는 데다가 아예 그 뭐 아예 방송에서 설명까지 다 해주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간접 이제 뭐 정의식 펀드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직접 투자하는 그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흐름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는데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만 뭐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는 이 개인 투자분들의 직접 투자 열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증권 업종을 볼 때 우리가 천수다 업종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실적 개선은 저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증권 업종 볼 때 근데 그래도 중요한 게 좀 IB 같은 뭐 이렇게 기업 공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이쪽도 중요한 측이 아니냐. 근데 그쪽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은 있지만, 물론 이제 부동산 규제에 따른 뭐 리스크는 있지만 각사가 다 대비를 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이 IB 쪽에서 보시면 그 역대급 또 공모주 청약이 좀 예고가 돼 있어요. 뭐 네.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도 있고, 또 크래프톤이라는 뭐 엄청난 네. 또 비상장 게임 회사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IPO 시장도 작년 못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과 이 IB 쪽에서의 좀 탄탄한 수익이 좀 결합이 되면서 올해 굉장히 좋은 좀 증권 업종 랠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좀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 매력도 있고, 그리고 PER 기준으로도 제가 뭐 건설주도 좋게 보지만,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대중주라고 하는 이 업종들을 투자들이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처럼 꾸준히 뻗어가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몇 달 후에 꺾인다. 이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적어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증권 업종에 대해서 좀 계속 이렇게 좀 못 오를 때 비중 확대하시면 좋겠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건 저의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주식시장에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증권 업종이 이제 휘날레를 장식하면 사실 시장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증권 업종이 혹시라도 나중에 뭐 하루에 20% 이렇게 오르는 날이 분명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런 날이 오면 그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좀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금융문맹국이라는 그 오명을 네. 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 무섭지만 또 알면
또 배우게 되면 자산이 왜 중요하구나, 네. 주식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정말 안정적인 이제 시장 흐름이 좀 쭉 이어져야 되겠죠. 신규 이 주식 투자 그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증권주를 유망하게 또 생각하고 있는 오늘장의 뷰였습니다. 지난 6일에 와서 또 특집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증권업종 지수와 현재 지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10% 올랐다가 다시 도로 내려왔으니까요. 또 좋은 접근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증권주 한번 오늘 장 초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또 하락 예상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항공 업종입니다. 하반기 정상화 이미 반영됐다는 관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피해주도 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꾸준하게. 항공주는 이제는 기대감이 다 반영됐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이제 항공업종을 장기적으로 나쁘긴 안 보는 게 네. 일단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조정이 예상을 하지만 왜냐하면 좀 구조 조정이 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경쟁사가 이제 하나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올해 뭐 가을 정도에는 한 70%의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할 것 같고 11월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아마 적어도 가을 이후로는 우리가 좀 여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로.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수요는 이제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제 비행기 공급은 되게 줄어들겠죠. 왜냐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항공 같은 이제 큰 회사들의 수혜가 분명히 예상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항공도 뭐 한때 흐름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유상제도 하고 한때 15,000원, 16,000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또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오를 정도로 어제도 뭐 불을 뿜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이 너무 좀 급하게 저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가격 매력이 좀 떨어진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피해주 볼 때 되게 다양한 산업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레저 업종, 뭐 항공이나 여행 같은 업종. 근데 이들 업종은 작년 코로나19 이전 주가를 이미 다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냥 아예 생각을 하고 움직였고, 그다음 의류나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뭐 백화점이나 유통업종은 작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도 지금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이 좀 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 그 항공주나 여행 뭐 카지노 업종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프랑스가 또 3주간 또 이렇게 경제 봉쇄를 더 확대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올 정도로 좀 유럽 쪽에서도 좀 확산이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백신 공급은 또 원활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주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서 오늘은 좀 항공업종은 좀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어제 또 대규모 유상 증자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12%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 차례 또 시세를 분출한 항공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염두에 두자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지 핵심 공략주 알아볼까요? 네, 오늘 그 증권주에서는 역시 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 한국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사업 구조가 다변화돼 있고 증권회사인데 지주회사잖아요. 뭐 저축은행도 가지고 있고 뭐 벤처 펀드도 가지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이렇게 화랑일 때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본업인 이제 브로커리지 쪽에서 상당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상당히 높은 뭐 주가 상승률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 주가 상승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좀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강세장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한 차례 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뭐 증권업, 사실 한국금융지주를 제가 이제 대표로 뽑아왔지만 포트에 뭐 증권업종 하나 정도는 꼭 담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한국금융지주 하면 역시 그 카카오뱅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또 2대 주주로 이제 올해 뭐 분명히 이제 상장을 좀 할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또 카카오 뭐 M하고 카카오 페이지가 이렇게 합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 그룹의 그 계열사들이 이렇게 몸집을 좀 불리고 있다는 건 이제
그 상장이 임박했다는 또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뱅크 상장도 조만간 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까지 본다면 상당히 우리가 좀 이 한국 금융지주는 올해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증권주 하면 좀 올라가지고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이들 좀 오해하시는 게 PER 뭐 10배 넘고 되게 좀 비싸진 거 아니냐 이러는데 건설업종도 PER 뭐 5배밖에 안 되고 증권업종도 뭐 한국금융지가 좀 높긴 하지만 PER 7배, 대부분의 증권업종들이 뭐 PBR 뭐 5배, 뭐 아니면 PBR 같은 경우 1배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직도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가격 전략은 한 10만 원 정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한 10만 원 레벨까지 타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손절가는 최근에 제가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82,000원 부근에선 네.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하회하지 않는다면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주도 업종을 하셨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 단기 매매에 좀 많이 좀 습관들이 기울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제 소탐대시라는 경우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변동성이 있더라도 저는 좀 길게 보시고 이 장이 사이클이 좀 끝날 때까지는 네. 좀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뭐 1월 들어서 수익률 많이들 좋으시겠지만 팔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소탐내실 말씀해 주셨네요. 한국금융지주가 11월 이후부터 정배열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 이어서 사상 최고가 경신 예상을 해주셨네요. 목표주가 10만 원, 손절가 82,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식 투자 인구 증가와 또 저금리 장기 강세장 가능성에 따라서 증권주 상승 예상되고요. 항공주는 2월 우리나라 백신 접종과 또 하반기 업황의 정상화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조정 구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특히 수익원이 다변화됐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 가격 매력과 또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 부각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알아봤습니다.